소치하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로 소치하가 가능한 사안이다. 손배가 합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치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장 있습니다. 유성기업입니다. 유성기업 소치하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뻔뻔한 시절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여기 보면 기본이 10년 이상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그 사업장들이 도대체 문제가 왜 안 풀리는지는 직접 가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로 노조법 2조 3조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이 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뻔뻔한 노동부 장관, 정말로 어찌 보면 양심이 없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2016년도에 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좀 그래도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와서 기자회견에 동참해주고 있을 때 그래도 노동자니까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노총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노총은 이미 자본이 가둬놓은 울타리 안에서 조합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본과 대립 없이 노동자들의 무수한 양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총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자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함께 얘기했던 자리에서 바로 몇 년 만에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 2011년도에 노조 파괴로 투쟁을 했던 것들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나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 해지라는 얘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노조 파괴는 시작됐는데 그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조현옥 경찰청장은 얼마 전 대법에서 유성기업, 한주중공업, 쌍용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댓글에 참여하는 거짓을 알리는 댓글에 참여했던 것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거짓말의 죄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의 청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손배가 압류는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20년 12월 30일 10년간의 노조 파괴를 합의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싸움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가면서 싸워야지 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2번이나 감옥에 보내야지만이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로 잘 정리가 돼서 손배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만약에 유시영 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목에 칼이 되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이 그냥 일부 특정 노동조합에만 혹은 불법행위라는 노동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 파괴는 이미 현대자동차와 창조 컨설팅이
또한 정부기관이 합작해서 노동조합을, 일개 작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 온천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온 사회가 혹은 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것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교섭이 안 되면 파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업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는다면 누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누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헌법에 들어있는 노동 3권은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자본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직소를 뱉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바로 SPC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공장 안에서 열악하게 노동을 해도 안전 문제가 돼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노동조합, 어영노조 혹은 듣지 않는 자본가, 이것을 통해서 자본가들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 자본 안에서 제대로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노동상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정식에게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자본은 합의로 인해서 손배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 그 합의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죽거나 노동자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거나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10월달이 되면 열사 추모를 하는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모셨습니다. 차에도 전 지회장이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가 한진중공업의 방망 경영이 불러온 결과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증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2년의 조선소 노동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년퇴직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에게는 59억이라는 손배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 정리해고를 막고 인간답게 살자고 외친 결과가 퇴직하고 3년이 지나도 59억이라는 손배딱지를 붙이는 저 자본, 바로 한진자본입니다. 한진중공업에는 박창수 열사와 김주익 각적이 열사, 그리고 최강서 열사, 네 분의 열사가 계십니다. 박창수 열사는 한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장례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하던 김주익 지회장이 85억 크레인의 129일간의 투쟁 속에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배가압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구는 집에다가 압류를 붙였고 어느 누구는 선산에다가 압류를 붙였습니다. 문중이 난리가 나고 회사를 그만두면은 압류를 해줘야겠다는 압박에 의해서 회사를 떠난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 동안에 85억이 크레인에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440명의 강제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결국 158억의
선배가 압류를 또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최강서 동지가 결국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목을 메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91년도 박창서 열사 시절부터 2022년 오늘까지 선배가 압류와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사주가 누굽니까? 바로 국회 청문회도 나왔던 조남호 회장입니다. 이 조남호 회장은 선대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건설 부분과 조선 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자마자 방망한 경영으로 회사는 점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돌파한다고 결국 잔대가리를 굴린 게 필리핀에 있는 습입공장 정설이었습니다. 100만 평의 부지에다가 수조원의 돈을 부어서 조선소를 건설했지만은 결국 한 푼에 이익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수백의 투자금은 정확하게 5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정리하고 들어오면서 회사는 경영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은 동부건설로 회사가 인수되었죠. 사주는 회사만 놓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속에서도 목숨을 잃었고 투쟁 속에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주가 바뀌어서 한번 퇴직하고 물어봤습니다. 동부건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물어봤습니다. 선배압류 이제 사주도 바뀌었고 10년 59의 선배를 해결해보자. 회사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답을 줄 수 없답니다. 정경영진들이 결정의 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배가 압류로 목줄을 지어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서 말 잘 듣는 집행부를 꾸려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다시 매각에 나서겠다는 게 동부건설의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선배가 압류의 악용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노동부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배가 압류를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보다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서 말 잘 듣는 노동자로 키우겠다는 게 바로 선배가 압류법의 맹점입니다.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개정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과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2300명이던 한진중공업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지금은 2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탄압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할 때 돈으로 유혹하고 협박해서 기업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말 잘 듣는 기업노조는 해마다 임금 동결에 단협 삭감에 복지 삭감입니다. 이렇듯 경영진은 선배가 압류를 이용해서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키우는 게 이 법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가리 잘 돌아가는 국회의원도 대가리 잘 돌아가는 노동부 직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가로막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의 적입니다. 이 적들은 오늘도 저 안에서 또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고민들만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들을 다시금 모아서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그때까지 금속노조의 투쟁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단체 그리고 동지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서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회가 정회인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목소리가 좀 잘 저 본청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 길게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브로토텍 PQ 시나리오가 손배 청구의 원인이 된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안재범 가브로토텍 사무장님이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자본의 탐욕과 고용노동부의 방관으로 노동자가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가브로토텍 자본은 전직 노동부 관료, 대형 로펌, 그리고 노조 파괴 컨설팅 등과 함께 공모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가불자본은 노조 파괴의 핵심 수단으로 손배가 압류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가불자본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이 없는 틈을 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갑자기 경비 업무의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핵심 간부들에게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협하여 노동조합 투쟁을 와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불자본은 지속적인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직경찰,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을 채용하여 각종 폭력을 사주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채용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며 금속노조를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개별 근로가역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불자본은 기존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에게는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형사를 다 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걸려도 금속노조만 탈퇴하면 손배가 압류 대상에서 빼주겠다라는 협박과 회유로 각종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배가 압류도 1심에서 회사는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한 경비 업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로 한 합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회사의 손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가불자본은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이후 더 큰 파국을 면하기 위해 법원 조정에 따라 손배가 압류 3건인 102억 정도를 조정을 통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손배가 압류의 실태는 표면적 결과만을 나열한 엉터리 실태 조사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손배가 압류는 사용자들의 범죄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손배가 압류가 노동자들의 불법을 방조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최근 엉터리 실태조사 결과는 즉시 폐기돼야 합니다. 끝으로 사용자들이 손배가 압류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삶을 파괴하며 단체 행동권, 단결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판에서 이기면 된다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가장 균형을 잡아야 할 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사용자들의 행태를 두둔하고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장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퇴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임금 목숨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이 조선하청 노동자 파업의 원인이 된 배경에 대해서 김영수 거통고지의 지회장님이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제통영호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영수입니다. 예,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선배 대응 모임에 우리 노동자 동지들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론화되고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업장에 계신 우리 노동자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문제들과 그리고 원인들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그 이유와 원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장 이름만 다르고 당한 노동자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맥락과 내용은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확대되고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 그리고 정치권과 여러 공공기관들 정부 어디 하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 한 50여 명이 함께 법안을 내놨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해서 조금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노동부의 입장을 낸 걸 보면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참 어이가 없다,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게 정부나 노동부 장관이 할 얘기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하셨을 거고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신분제 사회가 유지되어 온 법률적 근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문서에 개똥이 아무 개똥이는 누구누구의 집의 종이다, 노예다, 문서 한 장. 그리고 그 사회를 관장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권력층들이 그렇다 맞다. 아무개는 어느 아무개에 노예가 맞다 증명만 해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대체손손. 사실 그게 법률적 근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그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총칼로 억압하는 그 권력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노동법 2~3조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용자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노동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그들과 교섭하면 됩니다. 이정식 장관이 선배가압류 이거 열어주면 온 회사마다가 뭐 노동자들 파업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말도 안 되는 하위법으로 통제하고 제한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힘껏 파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우리가 선배가압류 그리고 노동자성, 사용자성 제대로 규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대면서 언론에 노동자들을 폄훼하고 호도하는 이정식 장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종이짝 앞뒤 바꾸듯이 획획 뒤집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정식 장관 사과해야 됩니다. 핍박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 앞에 나와서 사죄해야 됩니다. 불법을 안 하면 선별을 안 당한다고요? 불법에 칩시다. 그 불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가에 어린애가 빵을 훔쳤으면 왜 어린애가 길에서 빵을 훔쳤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사람들 놀입니다. 누가 보면 불이야 소리 지르면 고성방가로 고발할 게 아니라 어디서 뿌리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도둑이라고 외치면 우리들에게 도둑질까 몽골이부터 잠그는 게 사람들 노래가 아니라 어디에 도둑이 들었는지 같이 나와서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함께 움직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정부 만들어놓고 대통령 뽑고 시장 뽑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공동체가 만들어야 할 제대로 이 사회 사항이 없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갈 길 없습니다. 극단적 약효과가 양극화와 극단적 거리 이것을 만들어내는 전국적 폭력 사태 법이 필요 없는 법이 작동하지 않는 야만적 사회로 그만큼 이 정부가 저 국민들을 속이고 어두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도달이 안 돼서 전혀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노동부 장관 그리고 현 정부 열하기 전에 우리 노동자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대로 살 수 없으니 조선소 학생 노동자뿐입니까? 최근에 비정규직이 1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200만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들 살만합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정식 장관 사퇴를 요구하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 정부가
노동부 장관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계속하면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노동자 인생 그 가정들 파탄 내놓고 장관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멀쩡할 줄 아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석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도 우리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는지. 인생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미쳐가는지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죽이려고 인권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 국민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한명회가 수십 년의 권력을 누리다가 나중에 부가 참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장관 혹여라도 나보다 먼저 죽거나 하면 나중에 저희가 부가 참신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제는 부정자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개새끼라고 이야기하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저보고 개용하지 말랍니다. 이해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 땅의 헌법 위반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하수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 인권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무리 높은 빌딩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개돼지가 좋은 집에서 차 타고 좋은 음식 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참으로 인간은 그거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새끼 놓는다고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소도 하고 말도 안 하는 행위입니다. 왜 인간이 고등동물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고귀한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저 개돼지처럼 살기 위해 만드는 역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지금 이 정부에 이 국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목숨을 걸고 기름을 붓고 파괴해서라도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손먹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입니다. 각성합시다. 절대 물러서지 맙시다. 조금 더 양보하지 맙시다. 싸웁시다. 470억 박두선 사장이 저보고 혹시 앞으로 미래에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4,700억이 있어도 그 돈 안 갚습니다. 내가 돈이 쓰다 버리는 날이 있다고 돈을 안 갚을 겁니다. 왜냐? 그게
인간된 자존심이고 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자이고 싶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불법자이냐 불법자가 아니냐 그 대상이 범죄에 있어서 심판받기 싫습니다. 470억 박주선 사장 그리고 이정식 사장 당신들이 갚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지들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제대로 된 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책임! 기업의 불법이 빠진 손배 실태조사 규탄한다! 이정식 장관은 사과하고 손배 실태조사 재실시하라! 면책 조항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 노동자 저항 노란봉투법 즉각 입법하라! 처벌 조항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불법 엄중히 처벌하라!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가브로토텍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지들의 분노를 모아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기업의 불법이 빠진 손배 실태조사 규탄한다.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부실조사에 대해 이정식 장관을 엄중히 문책하라. 우리는 손배가압유연실을 왜곡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규탄한다. 10월 4일과 21일 연이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파업, 집회, 시위, 점거 등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총의 주장을 답습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된 사용자의 불법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노사관계는 노사 양쪽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이정식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노동자에게만 노력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반노동 실태만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다.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사업장의 손배가압류 사례를 불법 쟁의행위 사례로 치부해버린 고용노동부의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손배 실태 조사에 언급된 사업장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법이라고 매도한 자격이 없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의 경우는 노조 무력화 시도에 이명박 청와대,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이 확인된 바 있다. 가브로토텍, 문화방송, 유성기업, 한국철도공사, 현대기아자동차, K씨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며 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준 사실이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불법 파견, 노조 무력화 시도, 부당노동행위, 중대재해 등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 불법의 제동장치를 잃은 사용자들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손배가압류 제도가 탄압수단으로 사용됐다. 불법이 확인된 뒤에도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주요 사업장이라고 적시한 손배사업장에서 손배가 확정된 배경이다. 판결 뒤에 가려진 기업의 불법 국가기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은폐한 채 손배 실태 조사를 내놓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소치아를 노사간 해결이라고 해석한 것은 역시 부실조사의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소치아가 이뤄지는 배경은 조사하지 않았다. 노동 현장에서 소치아 배경을 보면 노조가 교섭력이 있거나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교섭력을 확보하거나 개인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 주요 사업장으로 언급된 사업장, 특히 하청노동자, 노조 파괴 사업장인 경우 개인들의 권리를 포기해 소치아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조사에 임했다면 소치아를 두고 손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사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주장은 나올 수 없다. 해외에는 불법 파견의 면책 조항이 없다. 주장도 부실조사의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국감에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해 주요 선진국은 입법내는 있지만 대부분 사문화됐고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은지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즉 해외에 면책 조항이 없는 이유는 손배가압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에서 면책 조항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면책 조항이 있는데 왜 불법 파견으로 피해 노동자가 사용자가 초래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당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본 노동자가 목숨 앞에 자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단 한 번의 조항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릴 정도의 돈폭탄에 짓눌러야 하는가. 노사관계에서 손배가압류 제도가 악용된 현실을 외면한 실태조사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방향부터 잘못된 손배가압류 실태조사를 즉각 재실시하라. 정당한 요구도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하면 불법이 되는 것,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것, 면책 조항이 있어도 노동자의 저항은 면책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손배가압류 사업장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실태조사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데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회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의 부실조사에 대해 이정식 장관을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 노사관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고용노동부의 시각에 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4일 노동현장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대응 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1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